때문에 더 위험하다. 그래서 더 많은 대책이 필요한데도 가족들도 다 불안이나 우울, 장애인 관련 지원 서비스는 주로 이제 대면 서비스인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대면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제 비대면으로 그 과정에서 상당한 아마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봤을 때 오히려 직원의 입장에서 봐도 직원의 업무량이 오히려 늘어났다. 그 결과 이제 피로도도 높아지고 또 불안이나 이런 게 또 많이 겪고 있다. 이 장애 유형별 매뉴얼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비대면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고 이때는 아마 정보통신기기가 좀 활용이 돼야 되는데 디지털 역량, 정보화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는 그런 토론이 될 것 같은데요. 제 아이를 돌보고 케어하면서 제가 느꼈던 점을 복지관 활동을 이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풀었던 스트레스나 신체적 피로나 이런 것들도 다 중단이 된 것 같아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 힘들어하는 아이를 바라보는 게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돌보면서 정신적인, 신체적 피로감이나 우울감이 가족 간의 불화와 극한 선택으로 자살 미수에 그친 가정들도 여러 가정이 나타나고 주변에서 있어요. 비대면 수업이 그 중증 장애인들한테는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돌봄과 케어가 더 시급한 걸로 나타났고요. 우리 엄마들이 아이를 돌보면서 많이 힘들어하는데 시설이나 복지관을 이용하는 거를 중단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긴급 돌봄을 한다고 해도 복지관에서는 그 인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또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비대면 수업은 우리 아이들에게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남타 수업을 비대면으로 하는 게 말이 될까요? 아무리 코로나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비대면 수업으로만 가는 것이 과연 맞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든 정책은 일반인을 기본 방향으로 만들어집니다. 감염병 발생 시 만들어진 매뉴얼은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소외됨 없이 세심하게 만들어진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두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신장 장애인의 감염병 확진자, 접촉자, 의심환자, 자가격리자에 대한 국가나 지자체별 지정 투석 병원이 필요합니다. 개인이 투석 병원을 찾는 불가능한 현실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신장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지자체 중심의 응급이동지원센터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교통수단 지원과 신장 장애인을 위한 병원 응급이송센터가 설치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5월 말 남양주 보건소에서 발달장애인 아동의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하던 중 이를 돕고 있던 작업 7호사의 팔을 거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이 아동은 검사를 받지 못하고 귀가를 했는데 이 소식은 코로나19 검진 진료소에 퍼지면서 발달장애인 코로나19 검사 시 마취를 권하고 있다고 합니다. 발달장애인 치료 시 마취는 코로나19 검사뿐 아니라 여러 의료 환경에서 무차별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의료진의 편의를 위해 일방적으로 선택한 과도한 의료적 처치로 비인권적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검체 검사는 타인에게 공격받는다는 공포와 불안감을 느끼게 하여 도전적 행동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하여 발달장애인은 물론 의료진도 안전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안적 방안이 필요합니다. 발달장애인은 장애 특성상 친숙한 환경에서 검진을 제공하고 읽기 쉬운 형식의 제작된 시각, 영상 자료로 과정을 쉽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난 대응 매뉴얼이나 감염병 대응 매뉴얼 모두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대응 방안이 아닌 조력자가 장애인을 대피시키거나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어 조력자의 접근성이나 역량에 기대어야 하는 대응책에는 장애인의 재난 대피 상황을 책임질 수 없는 재난 시 그저 조력을 받는 대상으로 취급되거나 감염병 청도 시 코호트 조치 대상으로 전락하는 등의 상황에 지명이 되는 상황적 차별과 인권 침해를 해소할 필요성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기도에서 중증장애인 주간보 시설 확충에 대한 문제도 또 고민하고 있고요. 특별 교통수단은 아니지만 타유라는 서비스를 올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분들을 위한 또 교통수단을 또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재단 매뉴얼은 또 우리 재단에서 각 복지관별로 시설별로 이렇게 또 제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가 이들의 친구이자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장애인복지도에 대응하는 서비스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동안 직접적인 대면 서비스 중심으로 진행해오던 장애인복지 서비스와 장애인복지 현장의 환경 변화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제2, 제3의 감염병 사태가 또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장애인복지 서비스 모델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탕에는 바로 장애인들의 목소리와 욕구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상황에서는 새로운 길을 가야 합니다. 길이 없으면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배려하고 힘을 모으면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경기도에서도 장애인 복지와 코로나 이후에 장애인 복지 서비스에 대한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2021년에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면서 우리 사회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저희 사단법인 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 연합회도 오늘 이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소중히 받아서 지역사회 장애인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위해 노력과 시간을 내주신 패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사단법인 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 연합회에서 주최한 2020년도 경기도 장애인복지정책 대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